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방송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장소를 옮겨서 연합 방송으로 하게 돼서 좀 시설이 더 좋고 장소가 더 좋은데, 오늘 제목은 국민들 집회가 그렇게 무섭나? 정말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또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에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집회가 그렇게 무섭나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PPT를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른 데도 다 나오나요 지금? 예, 문재인 정부가 독일의 그 나치의 그 정부와 같은데요. 너무 선동을 잘하고 너무 이렇게 왜곡을 잘하고 그렇습니다. 배경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배경이 좋습니다. 우리 다른 장소에 와가지고 지금 오늘 방송을 하거든요. 대구에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보니까 대구에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시고, 잠깐. 그래서 이낙연이 이제 뭐 개천절 집회 세력을 응징한다. 개천절에 나라가 걱정돼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파탄이 정말 걱정돼서 잠이 안 와서 나오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국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같은 사람은 세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력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접도 못 받습니까? 우리가 그거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도 다 내고 하는데 그 세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개천절 날 집회하면 왜 안 되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그 8.15 집회에 나오셨다가 아니면 개최를 하시고 뭐 나오시고 했는데 감염병 위반이다. 그 감염병 위반이다. 사람이 모이게 했다. 국민들이 스스로 모였거든요. 사람이 모인 게 죄라면 문재인 정부가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 공휴일 정하고 극장 쿠폰 발행하고 외식 쿠폰 발행하고 제주도, 부산 해운대, 동해 바다, 캐리비안 베이 여기에 모인 거는 그럼 처벌 안 합니까? 그거는 사람이 모이는 거에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제주도의 콩나물 비행기가 이번에 8월 15일 날 터져 나갔다고 하거든요. 만석이었다고 하거든요. 제주 공항이 막 사람이 바글바글 했대요. 그러면 제주 공항하고 해운대 가는 사람은 8월 15일 날 사람이 모여도 국민이고, 그 부산에서 속이 터져서 광화문 집회에 온 사람은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해수욕 가는 거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광화문에 사람이 정치 집회를 위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는 것은 그건 헌법상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해수욕 하는 것보다 정말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광화문에 집회하고 8.15 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집회 나오는 게 더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제 저희가 JTBC 기자가 전화가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JTBC가 정말 치사하게 기사를 많이 쓰고 왜곡을 많이 하는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왜곡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에게는 8월 15일 날 집회 나오는 것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는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다. 근데 당신들은 해운대 해수욕장 가는 거는 문재인이가 다 모이게 한 거는 그래가지고 3차 폭발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3차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얘기 안 하고 광화문에 사람이 모여서 그렇다. 국가가 하는 게 광화문에 사람 못 모이게 하는 겁니까? 국가는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였을 때 마스크를 쓰고 1m 거리를 두고 체온을 재고 안전하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 그게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고, 법원도 예배를 금지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이런 거는 공산당이나 하는 거고 헌법에 위반된 거고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국민들의 그런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주국가라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겁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KBS 뉴스 내용입니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사람이 모였을 때 K방역이란 뭐냐? 해수욕 온 사람을 금지, 집으로 돌아가, 해수욕 하지마, 해수욕하면 형사처벌할 거야.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해수욕장에 사람이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여기 KBS 뉴스 보세요. 체온 재주고 거리두기 하고 피서객 분산시키고 방역 안내해주고 이게 국가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예? 정말 이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돼도 제가 그래서 JTBC 기자한테도 당신들 양심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된다. 정말 왜곡된 보도, 초등학교만 나오면 아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왜곡된 보도를 자꾸 하면은 당신 자체가 인생이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진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이번에는 JTBC 기자가요. 자, 제가 JTBC 기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JTBC 기자가 제 말을 왜곡한 것을 내가 고발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야외는 실내보다 안전하다. 야외 집회가 밀폐된 실내 공간보다 감염병상 안전하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야외에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말장난을 했단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게 엘리베이터를 나는 타고 15층에 간다. 10층에 간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안전하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JTBC 기자한테 그거 나의 명예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MBC나 JTBC나 YTN이나 이런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코로나를 무시하자. 코로나를 걱정하지 말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대응을 하자. 이성적인 대응을 하자. 합리적인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미친 듯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욱 회장이 신경 쓰지 마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코로나로 안 죽는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무슨
사람이 그렇게 언론이 왜곡하면 언론이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이 마음을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식으로 오늘도 엄청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오늘 진짜 놀라울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거 후반부에 내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이 사망과 관계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공포를 조장했는지 충격적인 내용이 후반에 나옵니다. 처음에 얘기하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이 정말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코로나 계엄령처럼 광우병 공포처럼 연간 사망자가 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818명이 사망합니다. 하루에 오늘도 818명이 사망했고요. 내일도 818명 정도 평균 사망합니다. 매일 평균 818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고 있는데요. 사망하는 국민들 중에서 안타깝지 않은 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1명 사망합니다. 폐렴으로 하루에 62명 사망합니다. 여러분. 폐렴에 대해서 더 미쳐서 날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62명이 사망하는데요. 노인분들입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시는데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게 더 위험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로 하루에 평균 12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지금 국민들이 오늘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2배가 높다는 말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2배가 높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켰잖아요. 경제를 셧다운 시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국민들 생활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는 1년에 5,000명 죽는데 하루에 12명 죽는데 코로나보다 12배나 더 위험한데 죽을 확률이 지금 현재 위험성을 따지면 자동차 다 없애고 셧다운 시키고 출퇴근하지 말고 교통사고 환자 생기니까 매일 12명이 돌아가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국민 12명이 사망해서 되겠습니까? 매일 막 MBC, YTN에서 오늘 또 12명 죽었습니다. 뭐 저쪽에 어느 도에 누가 죽었고 어느 시에 누가 죽었고 매일 해서 이렇게 공포 조장해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은경도 마찬가지고 정신 차리라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예배도 드리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헌법상 기본권도 다 침해도 된다. 계엄령이다. 야외 집회도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과학을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상식을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좀 드시죠? 1년에 30만 명 죽는 그 사망 원인 중에 아주 순위도 낮은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코로나는 1년에 한 500명 정도 사망하게 돼 있어요. 이번 코로나 지나면요. 다음에는 또 사스, 다음에는 메르스, 전염병이라는 건 항상 와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예배도 안 드리고 앞으로 계속 경제 셧다운 시키고 자영업 다 파산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맞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냐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요. 또 추경한대요. 추경. 돈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조가요. 1조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인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조가 무슨 내 주머니에 들었는 1,000원짜리 같아. 11조 7천억 추경. 뭐 35조. 뭐 문재인 케어 40조. 뭐 무슨 조가 무슨 옆에 집에 뭐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게 다 국민들 혈세고 국민들 피 같은 돈인데 그냥 보조금만 자꾸 주고 영업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람 자살하게 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이성적인 생각을 정은경이 상장 주죠. 그 얘기 오늘 좀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정은경이 상장 주는 게요, 문재인의 아주 정말 수준 낮은 정말 기만, 대국민 기만, 정은경한테 상장 주지만요, 문재인이 지가 잘했다는 소리거든요. 그 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추미애 얼마나 추악합니까? 아들 병력 비리.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 앉아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는, 검찰을 관할하는 장관 자리에 양심이 있으면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이재명, 문재인 저렇게 선동해가지고, 사기 탄핵이라는 거는요, 중학생만 되면 생각해보면 사기 탄핵인지 다 알아요. 예? 광우병 사기치고, 사기 탄핵하고, 이제는 코로나 사기까지 치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에 아주 능숙해요. 자, 메르스 때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얼굴 보십시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메르스 때 국민 38명 사망했습니다. 지금 350명, 10배나 더 사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을 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가 사과해라.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라.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 정부의 불통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입니다. 메르스 때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든 게 국민 탓이고, 국민들 고발하고. 메르스 때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 고발 많이 했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자, 오늘, 아까 전에 정은경이가 상 받았다 이거거든요. 정은경이가 K방역의 영웅이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앞에 정말 기만하지 마세요. 정은경이가 K방역의 영웅이랍니다.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밝힐 겁니다. 오늘도 밝히지만 내가 계속 밝힐 겁니다. 정은경이 영웅이라고요? 자, 영웅인지 국민 여러분 오늘 한번 봅시다. 자, K방역이 영웅이랍니다. 정은경이가. 오늘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요, K방역입니다. 대만이요, 1월 20일날, 이 도표 여러분 해가지고 온데 SNS 뿌리세요. 대만이 1월 20일날 첫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월 20일날. 우리나라는 1월 21일날 나왔어요. 대만이 1월 21일, 거의 같은 날 나왔다는 말입니다. 1월 20일, 1월 21일날 중국산 코로나가 같은 날 수입이 됐어요. 대만하고 우리나라에. 대만 장관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의 생명 앞에 다 필요 없다. 중국인 입국 금지 2월 7일날 했습니다. 도표 보이죠? 대한민국 시진핑이가 중요하다. 친구 중국이 중요하다. 국민 생명이고 나발이고 2월 2일날 입국 제한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2월 2일, 2월 7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에 같은 날 코로나가 들어왔는데요. 2월 14일날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코로나 곧 종식된다. 국민 여러분 밥 사먹고 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랬습니다. 2월 14일날요.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많이 들어서 아시죠? 코로나 잠복기가 평균 며칠이라고요? 5일입니다. 5일. 5.2일. 문재인이가 2월 14일날 국민 여러분 생활하세요. 밥 사먹으세요. 밖에 나가서 소비를 진작하세요. 2월 14일날 말하고 나서 2월 19일날 대구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5일 만에. 잠복기 딱 맞죠? 이번에 휴가 가세요 하고 8월 15일날 터졌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번에 휴가 가세요 하고 8월 15일날 터져놓고는 8.15 국민 탓하고 2월 14일날 국민 여러분 이제는 막 모임하시고 식사하세요 해놓고 2월 14일날 해가지고 5일 만에 2월 19일날 대구 코로나가 터지니까 누구 마녀 사냥했습니까? 신천지 탓했습니다. 신천지 마녀 사냥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 준비하면서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대만은 2월 7일날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나서 오늘 2020년 9월 11일 오늘 현재 화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사망자 7명입니다. 대만 국민은 7명밖에 사망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사망자 350명입니다. 대만보다 50배나 국민이 더 많이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K방역이면 대만이 뭡니까? 대만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기 국민을 보호한 거죠. 우리는 대만보다 국민이 50배나 희생됐습니다. 시진핑이 때문에, 친중 4대주의 때문에, 이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들은 형사처벌돼야 되잖아요. 확진자 대만이 오늘 496명, 우리는 21,919명입니다.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K방역의 영웅이라고? 정은경이 당신 책임져야 돼요. 대만은 7명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350명 죽었어요. 그래놓고 국민들 앞에서 자화자찬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지 않고. 자, 베트남 봅시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데 베트남은 1월 30일 날 중국인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1월 30일 날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베트남으로 들어왔는 비행기를 돌려보냈어요. 중국으로. 1월 30일 날. 우리나라는 중국인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관광객 다 받아들였어요.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무증상 전파가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자. 증상이 없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서 60만 명이 돌아서 퍼진 게 이 코로나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들 보고 집회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고통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겪어야 됩니까? 예? 국민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K방역입니까? 처벌이 필요합니까? 예? 정은경이가 영웅입니까? 베트남은 오늘까지 35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50명, 베트남보다 10배나 죽었습니다.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K방역입니까?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에요. 어려도 후진국이에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로부터 국경을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 막아서 유럽, 미국 다 퍼진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170개국이 대한민국 국민들 입국 금지시킬 때 미국이 끝까지 우리나라 입국 금지 안 시켰거든요.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미국도 그렇게 우리나라를 너무 그렇게 배려해서는 감염병적으로는 문제인 거죠. 감염병이 중국하고 똑같아진 나라를 끝까지 받아들였죠. 문재인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 중국산 코로나, 우한 코로나를 퍼뜨린 책임이 심각합니다. 문재인이 했는 말입니다. 트위터에. 죽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 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 대만에 7명밖에 안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의료가 못합니까? 뭐 경제력이 못합니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 50배를 350명을 죽었습니다. 문재인 책임지기 바랍니다. 정은경한테 영웅이라고 그러고 국민 앞에 이런 쇼를 할 때입니까?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사과할 때입니까? 예? 국민 덕분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메르스 때 38명 죽었다고 난리치던 인간들이 국민이 350명이나 사망했는데 국민 덕분에 하고 이런 쇼를 합니까? 국민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K방역요. 베트남하고 대만한테 미안한 줄 아세요. 그거 좀 죽이세요. 그래서 이게 그 문재인 의사들 덕분에
이렇게 기만하다가 요즘에 의사들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기막히죠. 기막힌다고 하시네요. 자, 문재인이가 했던 게 요 오른쪽 사진 보이죠? 세월호 이제 진실을 인양해야 합니다. 자, 코로나 이제 진실을 인양합시다. 코로나 누가 2월달에 베트남 문 닫고 대만이 문 닫을 때 왜 4월달까지 문 닫는 거 반대해서 국민 생명 다 죽인 진실을 인양합시다. 책임을 물읍시다. 세월호처럼. 문재인이가 요구했던 것처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 탓이에요. 국민들 보고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염병 위반이네 뭐네.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당신이란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제가 1차 원인은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고 코로나 영웅요. 코로나 영웅 정은경에게 공개 질문합니다. 왜 중국인 입국 제한을 2월 초에 안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네, 공개 질문합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이 있는데 입도 뻥끗 안 합니까? 정은경은. 국내 2월 달에 중국 유입을 봉쇄 안 하려고, 중국 봉쇄 안 하려고 발버둥 쳤답니다. 코로나 영웅이 국민 생명 담보로. 왜 발버둥 치죠? 발버둥을 왜 치죠? 누구를 위해서요? 중국을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번 발버둥 쳐보세요. 예? 2월 2일날 중국인 입국 비자 발급 중단했다가 2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책임을 물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 자, 2월, 이게 언제인지 압니까? 2월 13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월 13일 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코로나 종식된다고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2월 13일 날. 여러분, 2월 13일 날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느냐? 코로나는 곧 종식된다. 경제활동 열심히 해라. 나가서 밥 먹어라. 식당 많이, 회식 많이 해라. 2월 13일 날 그래서 잠복기 5일 더하면 6일 후인 2월 19일 날 대구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잠복기 딱 맞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막 식당 가고 모이고 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지죠?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였으면은 촛불 들고 난리 났을 문제 아닙니까? 중국 입국 금지하는 사람은 방역 능력 없는 사람이다. 지금은 왜 입국 금지하고 방역 능력 없어서 지금 예배 금지하고 집회 금지합니까? 강경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국인이 들어온 거다. 중국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들어왔지 어떻게 한국인이 들어온 겁니까? 박능우가 한국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이 시진핑이의 3월 말 방한 때문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베트남이나 대만은 이런 시진핑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인영이 지금 통일부 장관. 국민들 여기 위에 보세요. 청원 50만 명이 중국인 입국 금지 시켜주세요. 이때 강복기 호소했는데 중국은 친구라서 중국과 고통 나눠야 된다는 게 이게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박원순이 중국 힘내라. 중국 힘내라는 겁니다. 조금 낮춰주세요. 그래서 이 중국을 막지 않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코로나가 전국에 퍼진 원인이다. 베트남과 대만은 아직도 그 당시에 중국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0분의 1 수준의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다. 단 7명밖에 대만은 사망 안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집회는 2월달부터 처맞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이 현수막요. 2월달부터 지금까지 걸어놨어요. 완전히 본전 뽑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완전히 문재인은 코로나가 고마울 것 같아요. 북한처럼 중국처럼 정치 집회를 완전히 막아놓고 자 5월달까지 보이죠 사진. 나이트클럽 이태원 홍대 나이트클럽 딴 세상이다. 저기 젊은이들이 모여서 바글바글하게 한다 했더니 여기 보세요. 서울시가 뭐라 그랬느냐. 나이트클럽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5월달까지. 국민의 집회는 제재할 방법이 있고 예배는 금지시킬 방법이 있고 나이트클럽은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야외가 더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은경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코로나의 그 영웅이라는 정은경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야외가 진짜 더 위험합니까? 당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야외가 더 위험합니까? 실내 밀폐된 데가 위험합니까? 근데 실내 밀폐된 것은 영업하게 하고 야외 국민들의 집회는 무기한으로 막는 게 양심에 맞습니까? 뉴욕도 보세요. 야외 포차로 몰린 뉴욕. 뉴욕은요 실내 영업이 안 돼요. 야외에서만 지금 영업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나이트클럽은 곧 영업 재개할 겁니다. 나이트클럽은 곧 영업 재개하는데 10월 3일 개천절 집회하면은 가만히 안 있는다요. 자, 오늘 9월 11일입니다. 10월 3일이면 아직 한참 남았죠. 10월 3일 돼서 나이트클럽하고 다 하게 하면은 왜 지금 10월 3일을 어떻게 알고 지금부터 김종인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의 그 노골적인 거, 국민의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이렇게 박해하고 나이트클럽은 5월달까지 하면서요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야외 집회는 못하게 했다니까요.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은 처먹으면서요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마스크 쓰고. 이게 맞습니까? 상식에. 실내에서 3,000명씩 이렇게 모이면서 야외에서 100명 집회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터졌던 게 5월달 이태원발 수도권 코로나 2차 폭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영웅이라는 정은경한테 실내 밀폐된 곳이 감염병적으로 위험한지 야외가 위험한지 네, 질문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딴 말 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자, 코로나 영웅 정은경에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코로나는 잠복기 없습니까? 코로나가 사람 가립니까? 정은경씨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가 좌파 우파 가립니까? 코로나가 해수욕장 가는 사람하고 8.15 날 광화문 오는 사람하고 가립니까? 어떻게 가려요? 코로나가 IQ가 있어요?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휴가 장려하고 임시공휴일 왜 동의했습니까? 정은경씨는. 사람 모이는 거 왜 독려해가지고 온데 사람들 다 모이고 극장 쿠폰 외식 쿠폰 제주도 비행기 왜 터져 나가는데 동의했어요? 사람 모이는 게 위험하다면서요. 그러면서 광화문 탐만합니까? 8월 15일 당일날 8월 15일 때문에 퍼진 것을 정은경씨는 점쟁이라서 알았습니까? 국민 영웅이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문재인이가 국민 영웅이라 그래서. 임시공휴일 지정 정은경 자기가 상의해줬대요. 당신이 상의만 해주면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겁니까? 임시공휴일까지 해가 국민들 다 놀러가게 해가 퍼뜨려 놓고 8.15 국민들 마녀사냥하면 되는 겁니까? 예?
다 국민들 모이게 해놓고, 제주도에 모이게 해놓고, 안철수도 그러잖아요. 쿠폰 뿌려댄 정부 탓이라고. 임시공휴일 지정한 정부 탓이라고. 그래놓고 이 잠복기 사기 쳐가지고 8.15 때문에 퍼졌대요. 8월 16일부터 강제검사하래요.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어떻게 알고. 8월 15일날 저렇게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 것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의 일이라니까요. 정말 상식에 어긋난,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박대출 의원이 질문했다잖아요. 확진자하고 접촉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걸린 사람 봤냐?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없다. 8월 15일날 확진자하고 키스한 사람이라도 8월 18일까지는 안 걸린다. 근데 8월 16일부터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고 난리예요.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의학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데 8월 16일날 왜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고 온데 YTN, JTBC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증가한 것이 8월 15일 전이에요.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8월 15일 전에 급증했어요. 8월 15일 집회 참가인데 8월 15일로 확정 판정 났다? 그런 감염병은 없습니다. 잠복기 없는 그런 감염병은 없어요. 코로나 영웅 정은경에게 묻습니다. 밀접 접촉자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감염병에 있어서, 코로나 감염병에 있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비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 없습니까? WHO, CDC,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이 없습니까? 검사 기준이 없습니까? 국민을 강제로 고통스럽게 격리시키는 그 기준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 접촉자를 격리시키는 거지, 접촉자도 아닌데 이재명이 송철호 강제로 검사하고 강제로 격리시키고 그 죄값을 어떻게 다질래요 나중에. 공문만 날리면 됩니까? 잠복기도 없고 접촉자로 분류되는 사람도 아닌데 강제 검사시킨 거, 이 정권이 바뀌면요 김기춘 조윤선처럼 쇠고랑 다 차야 돼요 인간들이. 경찰이 출석 요구까지 하고 피해자 국민에게 강제 검사를 당하고 강제 격리를 당한 사람한테 출석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경찰이 정치 경찰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 되면 안 돼요. 법원이 정치 법원 되면 안 돼요.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법원이 정치적으로 놀면 안 됩니다. 300건을 기소했답니다. 검찰이. 이건 정치 검찰이죠. 왜 피해자를 기소합니까? 왜 피해자를 기소하냐 말이에요. 감염병 접촉자, 비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처럼 접촉자, 비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 환자를 격리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 기준대로 안 하냐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사용 재개하는 기준이 있어요. 소독하고 나서 하루 만에 재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 자기들이 찍었는 시설물은 기준도 없이 폐쇄하고 있어요. 기준도 없이. 그 손해배상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이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인 범죄. 방역을 핑계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국정농단, 국민농단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자, 마녀사냥. A씨는 전철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 퇴근할 때 10번 탔습니다.
커피숍 5번 갔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때. 회사에서 제일 긴 시간을 있었습니다. 점심은 또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5번. 마트에 가서 2시간 장 봤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는 친목 모임 식당 갔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1시간 갔습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요. 이 사람은 코로나는 어디 발일까요? 맞춘 분 내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평일 10회 이상 탄 지하철. 이 사람은 어디에서 걸렸을까요? 2번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한 회사. 3번 마스크 안 쓰고 식사한 식당 및 커피숍. 4번 일주일에 단 한 번 마스크 쓰고 2시간 앉아 있었던 교회. 이 사람 어디서 걸렸습니까? 코로나가. 이게 다 교회 발입니까? 사기를 대강 치세요. 사기를. 어떻게 수백만 명 매일 사용하는 전철발 확진자는 없습니까? 전철은 다 인조인간이 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말입니다. 8월 28일 날 제주도 동문시장 사진입니다. 여기는 다 인조인간들이 모였습니까? 교회에 예배는 안 드리는데 동문시장에는 바글바글하게 몸이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K방역 거짓 방역입니다. 지금도 대학가 앞에 커피숍 식당은 바글바글합니다. 대기표 받아야 돼요. 근데 일요일날 마스크 쓰고 예배는 못 드린다? 목사님들 그게 과학입니까? 문재인은 그게 과학입니까? 예? (8.15) 집회는요 그것도 없어요. 8.15 집회는요 잠복기도 없어요. 9월 7일날 8월 15일날 집회 갔다고 검사 받으래요. 9월 7일이면 22일 지났습니다. 세상에 무슨 22일 지나서 코로나 8월 15일 때문에 검사 받으라고 안 받으면 처벌한다는 경기도 여주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8월 15일에서 14일이나 지났는데 그 집에 아들 검사 안 한다고 학교 오지 말라는 마산 상상고 마산 구암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재명씨 8월 29일까지 8월 8일날 광화문 간 사람 8월 29일 21일이 지나서 강제검사. 형 한 명 강제검사 한 것도 부족합니까? 경기도민들 다 그렇게 강제검사 인격권에 반해서 강요해야 됩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요? 광화문 탓하고. 이 사기 방역을 하면서 비협조된 종교의 자유도 없답니다. 집회의 자유도 없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답니다. 문재인 완전히 신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대요. 1년에 500명 사망하는 코로나 가지고.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는 5,000명 죽습니다. 자살은 13,000명 합니다. 코로나 한 명에 비해 오늘 한 명 코로나 죽지만 코로나로보다 자살할 확률이 40배가 높습니다. 매일 4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살 앞에 종교의 자유도 없다고 하세요. 가족들이 왜 교회 갑니까? 가족 지켜야죠. 자살 못하게. 가족들이 왜 교회 갑니까?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확률이 코로나 걸려 죽을 확률보다 10배가 높은데요. 집에서 유튜브 봐요. 앞으로 평생. 그래놓고 예배 드리지 마라 문재인. 종교의 자유 인정 안 된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는 교인들을 앞에서 경찰이 교회 못 들어가게 막는 날이 올지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게 과학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조금의 위험이라 있으면 안 하는 게 안 낫냐. 조금의 위험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왜 타고? 회사도 출근하지 말아요. 회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 나오면은 학원도 오지 마라. 음성 나왔는데도 입시생인데 학원도 오지 마라. 직장도 오지 마라. 대한민국이 완전히 괴벨스로 선동이 돼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바라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공짜로 돈이나 퍼주고요. 장사도 하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속 터져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은경이가 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친중 4대주의로 중국산 바이러스를 수입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카페, 식당 다 퍼져 있어요. 퍼지게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지 퍼진 것 때문에 걸린 국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정은경 본부장은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가 있어서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다 안 갑니까? 오늘 웃기더라고요. 오늘도 내 식당 갔는데요.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9시까지 한대. 코로나가 신데렐라입니까? 9시 이후에 코로나가 짠 하면서 나타납니까? 7시부터 8시까지는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문재인이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자살했답니다. 노래바 운영하는 자매가요. 유서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앞길이 막막해서 자살합니다 하고 적고 자살했대요.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점 운영하는 60대 여성이요. 코로나 경영난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셧다운 시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자, 오늘 제가 문재인은 집회가 그렇게 무섭냐? 이게 언론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6월 달에 시위가 대한민국처럼 극심해진 거 아시죠? 흑인이 그 경찰에 이렇게 죽으면서 미국에서 지금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위가 극심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데모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코로나는 감소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회 때문에 걸린다면서 대한민국 이 빨갱이들이 집회 때문에 걸린다는데 미국에는 지금 집회를 막 뉴욕부터 전역에 지금 흑인 그거 차별 때문에 엄청나게 집회하는데 코로나는 떨어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 판입니까? 예? 여기 보세요. 그래프를 보세요. 6월달 이후로 급속하게 환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데모는 우리나라보다 더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데모해요. 뉴욕은 6월달에. 근데 왜 유행이 시작되지 않죠? 야외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야외 집회 때문에 8.15 때문에 다 퍼졌습니까? 사기를 쳐도 대강 치세요. 사기를 치셔도 대강 치시라고요. 자,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부터 좀 계속 나옵니다. 이때까지보다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냐 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막 문재인은요 무조건 사기 쳐가지고요. 광우병 때부터 사기를 치셔도 대강 치시라고요. 자, 뉴욕주에 항체 검사를 했는데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제가 하고 싶었던 검사예요. 항체 검사를 했더니 14%가 양성이 나왔더라. 이거 어디서 했는 얘기인 줄 압니까? MBC 방송, MBC 뉴스, 문재인이 좋아하는 MBC 뉴스에서 나왔어요. 뉴욕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이 사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했더니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검사해봤더니 14%가 걸렸더라는 거예요. 14%가.
100명 중에 14명이 걸렸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뉴욕에서 270만 명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시민이 270만 명. 근데 뉴욕에서 진단한 사람은 미국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나라인데도 뉴욕에서 코로나 진단한 사람은 27만 명, 진단 안 된 사람이 270만 명. 여러분, 코로나가 이런 겁니다. 진단을 한 사람보다 진단 안 하고 커피숍 전체를 돌아다니는 인간이 10배가 많은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 6월달부터 집회가 엄청 늘었다고 했죠. 미국 집회가 늘었는데 미국 40개 주 중에서 20개 주가 증가하고 20개 주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악화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20개는 늘었고 20개는 감소했으니까 주가. 예? 자, 대구의 카톨릭 대학병원에서 대구 국민들 임의로 여기 검사를 했습니다. 198명. 임의로 198명을 검사해 봤더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대구에서 그때 6월달 당시에 6,886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대구 사람 6,886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정부 통계는. 그런데 카톨릭 대학병원에서 대구 국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구 국민들이 실제 걸린 숫자는 18만 5,290명이더라. 6,000명에 27배더라. 대구 국민들도 코로나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 27배나 많았고, 이 사람들이 커피숍, 나이트클럽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뭔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국민을 고발하고, 지금도 커피숍 전철에는 진단받지 못한 27배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진단한 사람은 27명 중에 1명에 불과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정은경이가 항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취소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화와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확한 의미를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문정권은요, 자, 8.15 때문에 퍼졌다, 야외가 더 위험하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문정권이 집회는 금지한다. 그래서 실내는 영업하게 하면서 항체 보유율이 0.03%랍니다. 항체 보유율이 0.03%래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기가 막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표본, 통계 조작, 표본을 조작하고 표본을 대표성 없이 자기들 필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정권이, 조사 방법도 문제고, 그 국민들 앞에,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가? K방역이다. 이거 항체 보유율이 0.03%란 말은 거의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 K방역을 잘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배 드리지 말고 계속 집회 못하게 하고 계속 공포정치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게 항체 보유율이 이렇게 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또 발표한다고 하죠. 자, 제가 항체 보유율 검사를, 세계적인 추세를 검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뉴욕에서 항체 보유율 검사를 했습니다. 14%가 나왔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14%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더라. 영국 런던에서 했는데 17.5%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했는데 7.3%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3%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7.1%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민간의료기관에서 오늘 설명드렸죠 했더니 국민들 중에 7.6%가 걸렸다고 나왔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많이 나잖아요. 문재인이가 했더니 0.03% 나왔대요. 세상에 사람 사는 세상에 다른 나라는 14%, 17%, 7%, 11% 나오는데 0.03% 나왔습니다. 영웅이네, 영웅. 제발 이런 식으로 국민들 기만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또 이렇게 기만할지 저는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의 이 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이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재인이가 했는 0.03%라는 것은 표본 집단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적했습니다. 항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방법에 또 문제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은 중화항체 이외에도 C타입 항체 등 다양한 종류의 항체 검출 여부도 함께 검사하는데 중화항체 딱 한 개만 검사해가지고 중화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2개월이면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금부터 2개월 전이면 지금 9월이니까 5월달, 4월달에 걸린 사람은 걸린 적이 있는데도 다 음성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걸린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보정을 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왜 일반적으로 미국이 14%, 영국이 17%, 스웨덴이 7%,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에 했더니 7% 나오는 검사가 당신이 하니까 왜 0.03% 나와요? 그렇게 영웅적인 관리를 했습니까? 이 교수가 제 말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저 발표에 대한 검증하는 입장에서 발표한 교수가 깜깜이 환자 수는 10배 이상 많다고 본다. 왜 항체 보유율을 일부러 축소시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은 잘못됐다. 월요일날 또 이 작당 할까 걱정이라서 제가 이 말씀 미리 드립니다. 월요일날 또 자화자찬할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영웅이다. 정은경이가 영웅이다. 우리는 0.03%다. 표본 집단 제대로 선정하고 검사 방법 제대로 하고 이 바이러스 항체에 2~3개월 만에 없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통계적인 보정 제대로 하세요. 국민 여러분, 월요일날 저는 큰 기대 안 합니다. 오늘 발표하려다가 또 무슨 조작을 하려고 또 월요일날 발표하겠다고 했죠. 항체. 저는 미국, 영국, 스웨덴 같은 발표는 믿어도요. 대한민국 문재인이가 하는 말은 야외가 더 위험하다는데 그래서 집회를 못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외가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은 안 위험하다는데 8.15 때문에 다 걸렸다는데 이런 거짓을 하는 정부가 하는 항체검사 발표를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항체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항체검사가 앞으로 코로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문 정권은 이 항체검사조차도 황당하게 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반론이.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문정부의 그 발표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야외가 더 위험합니까? 문재인 정권은 야외가 위험해서 개천절 집회는 안 됩니까? 개천절 전에 나이트클럽은 다시 영업하고요. 개천절 전에 바글바글하게 마스크 벗고 밥은 처먹어도 떨어져서 야외 집회는 안 됩니까?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소 침해의 원칙. 정부는 목숨보다 중요한 집회를 할 때 국민들이 하게끔 마스크 쓰게 하고 1m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안전 관리를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금지, 예배 금지, 집회 금지, 그것이야말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죠. 미국에서 지금 집회 다 합니다. 미국에서 집회가 지금 6월달부터 흑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미국조차도 집회하고 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집회 다르고 대한민국 집회 다릅니까? 과학이요? 과학이면 과학답게 합시다. 2월달부터 무기한으로 쳐닫습니까? 무기한으로 집회를 금지시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죗값을 다 물어야 돼요. 이런 대국민 사기를. 그래서 나이트클럽은 밤새도록 저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도 안전합니까? 제가 나이트클럽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은 경제활동 때문에 해야 된다는 서울시가 법원에 말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트클럽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예배도 드리고 야외 집회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나이트클럽은 하면서 실내에서 밥은 먹으면서 공연은 하면서 우미나 해수욕장에 유원지에 제주도에 사람은 바글바글 모이면서 집회는 개돼지처럼 하지 마라. 제주도 22만 인파는 사람 모이게 한 건 죄가 아니고 답답해서 집회 모이는 거는 죄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치의 선전장관 게벨스, 선동은 한 문장 한 줄로 한다는 거예요. 반박에는 오늘 제가 수많은 문서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8.15 국민 때문에 퍼졌다. 집회는 위험하다. 제발 그런 사기치지 마세요. K방역이라서 우리는 항체가 0.001% 나왔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됩니다. 하기야 문재인 정부는요, 경제도 발전한다고, 경제도 막 엄청나게 호황이라는 통계, 뭐 아파트 값도 뭐 김현미 말로는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다면서, 통계가. 얼마 상승도 안 했다면서. 현장에서는 강남의 아파트가 40억씩 하는데, 강북의 아파트가 20억 30억 하는데 몇 프로 안 올랐대요.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그렇게 국민 기만하지 맙시다.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되어서, 거짓된 자가 정의가 되어서, 추미애의 거짓, 추미애 거짓말 나와도 사과도 안 해요. 청탁한 적 없다더니 청탁한 증거가 다 나와도 사과도 안 해요. 진단명도 나쁘끄러운 일이라는 증언을 하는 우리 의사 회원들이 나오잖아요. 추미애 아들 진단명이. 한 문장을 가지고 피해자 국민을 고발하고, 국민을 처벌하고, 검사할 필요 없는 국민을 강제 검사하고, 집회는 위험하다는 괴벨스 같은 선동으로 1년에, 오늘도 818명의 사람이 1년에 30만 명이 사망하는데, 30만 명 사망 중에서 500명 사망하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셧다운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인간의 기본권도 없다고 하고, 교통사고 폐렴은 그거보다 수십 배 더 높습니다. 폐렴 때문에 앞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없다고 할 겁니까? 노란 옷만 입고 국민들 기만하면 됩니까? 노란 옷만 입고 이렇게 국민들 속이면 되냐고요. 예배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사랑제일교회 3월달부터 박원순이가 고발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확성기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단하라고 학생기로 방해하고, 밑에 나이트클럽은 인간의 기본권이라서 하라고 하고, 박원순 분향소는 2만 명씩 저렇게 모이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반일 집회는 코로나가 없고, 이런 당신들의 거짓의 비협조 때는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없다는 문재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개천절 집회 세력요. 집회 때문에 미국은 집회를 엄청 많이 했지만 집회 때문에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충격적인 얘기 한마디 하고 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오늘까지 350명 사망했잖아요, 코로나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30세 이하, 나이가 30세 이하는 코로나로 단 한 명도 사망 안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망률이 0%예요. 사망률이 0%. 내가 계산을 58을 더하면 맞네요. 58을 더하면 300.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니까요, 이 30세 이하로는 사망률이 0%예요. 그리고 50세 이하로 사망자가 단 6명입니다. 단 6명. 30만 명이 사망하는데요. 282명이, 그러니까 80세 이상이 20% 사망률입니다. 코로나가. 80세 이상인 분은 폐렴 때문에도 사망하고, 뭐 80세 이상인 분들은 여러 가지로 원래 사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돌아가시는 나이가 돼서. 대부분 사망자가 80세 이상이고 최소한 70세 이상이에요. 7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 너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저는 뭐 일하는 아주머니도 보수 아주머니로 구합니다. 저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한번 해보려고. 화이트리스트로 보수 애국 아주머니를 구하는데, 한 분 추천을 받았는데 손자가 태어나서 손자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을 안 만난대요. 손자한테 코로나 옮길까봐. 그런데 그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아가요,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소아는 코로나로 사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애기한테 옮겼다 막 이런 공포 정치를 하는데, 애기가 코로나 걸려서 사망한 사례가 지금 제가 이건 정부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없어요. 0%. 그러니까 맘카페에 무식한 것이 코로나19이라고 장염이라고 안고 울고 앉았는데 장염이 더 위험해요. 코로나는 사망률이 0%라니까요. 초등학생이 코로나 걸려서 사망한 사례가 없어요. 너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공포, 괴벨스와 같은 선동, 그래서 모든 경제를 셧다운 시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 이것 때문에 안 드리면요, 교회는 영구히 드리지 마세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0배나 높습니다. 교회 오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10배나 죽으니까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유튜브로 하세요. 실업, 폐업,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40배가 높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요.
오늘 뭐 분량을 좀 많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집회, 문재인 야외 집회가 그렇게 겁나냐? 야외 집회가 실내 밀폐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고요. 오늘 미국의 데이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은 집회를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그렇게 마녀사냥할 게 아니라, 제가 JTBC 기자한테도 그랬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동해안 해수욕장처럼 마스크를 쓰게 하고 1m 떨어지게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집회를 하면 처벌하고 고발하고 억압하고 이러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알릴 거예요. 정은경이가 영웅이라고요? 베트남, 대만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대만 7명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하고 한민족인데도. 우리 350명 죽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50배가 더 죽었습니다. 무려. 그게 K 영웅입니까? 2월 2일날 정은경은 왜 문 안 닫았는지 대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일단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같은 데 있는 것도 제가 답변을 방송하면서 좀 이렇게 해드리려 했는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잘 못해드린 것 이해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 진실을 좀 많이 알려서 대한민국의 이 거짓 선동하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 실상을 끝까지 우리가 알리고, 이 대한민국 거짓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